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병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PA를 하는 동안에 최소 12주 동안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12주 동안 스탠다드 잉글리시 프로그램, 본인이 선택하시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4주 동안에는 CPA 그 대비반으로 해서 모의 인터뷰나 커버레터, 이력서 이런 부분을 같이 봐드리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수업이 이제 오후 수업으로 해서 4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주차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5주차부터 인턴십이 오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수업 스케줄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스케줄을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보게 되시면 어학연수하고 인턴십 준비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4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시간 스탠다드 기본 수업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 대비 수업이라고 해서 모의 인터뷰, 커버레터, 이력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거나 또 1대1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하고 인턴십 회사가 매칭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5회 정도, 일주일에 5회,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수업과 금요일 오전 수업까지 스케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4주의 그 준비 기간이 끝나게 되면 5주차부터 최소 8주 동안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똑같이 기본 수업이 진행되고, 인턴십은 그 뒤에 오후 수업 대신에 대체하여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최소 4주 이상, 최소 8주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무조건 4주, 8주는 최소로 들으셔야 되지만 이제 최대라는 것은 저희가 48주까지로 잡고 있는데 보통 48주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아마 거의 한 24주 내지는 36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CPA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이런 미국식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들을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호스트 기업에서의 추천서를 본인이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식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을 배우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호스트 기업에서 본인이 일했던 부서, 그 부서의 상사나 아니면 본인의 직속 상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그 인턴십을 하면서 그 거의 마칠 무렵에 기업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마련해 줄 겁니다. 아마 거의 레터 형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전 면접 경험과 모의 면접 연습 영상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 면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계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 연습과 1대1 피드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본인의 코디네이터가 따로 계세요. 그래서 CPA만 전담해서 호스트 기업과 매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코디네이터와의 1대1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어학연수를 통해서 만난 친구들과 이제 네트워킹,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역량이 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호스트 기업에서 실제 인턴십을 시행하시면서 업무적인 네트워킹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 당연하겠죠. 그리고 귀국 후에 직무 개발 기회가 향상된다는 점. 실제로 이제 제가 CPA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식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CPA를 하면서 기업 추천서를 받으셨던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CPA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턴십 진행 기간 내 어학연수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학생 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뭐 대학생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최소 18세 이상이시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트락스 영어 레벨 테스트로 6레벨 이상이신데 이력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력서를 쓸 줄 아는 방법이 좀 미국계 기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CPA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대비를 해드릴 거고요. 본인 레벨 테스트를 먼저 좀 현지가 아니라 출국하기 이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모의 테스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Test Your English라고 해서 잉글리시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단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에 집어넣는 식의 영어 테스트가 약 50문항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시게 되면 본인 레벨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토익 한 600에서 70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6 이상인 정도가 토익 500에서 600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CPA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면 레벨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토익 600에서 700점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12주, 최대 48주까지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 그리고 유연성 있는 호스트 기업 매칭,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최소 8주 동안 앞서 4주 동안 준비를 하셔서 8주 동안 인턴십을 한번 들으시게 되면 그 이후에 호스트 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해서 매칭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바꿔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직무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최대한 본인의 전공과 저희가 맞춰서 진행은 해드리겠지만 이런 유연성이 있는 그 매칭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턴십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확실하게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CPA를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드신 부분들이나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가능하신 부분은 이제 직무에 따른 전문적인 이력서를 작성하는 연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 쌓아진다는 점, 그리고 해외 인력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지고 성향이나 경험, 자질에 따라서 맞춤 제공되는 인턴십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 미국식 기업 문화와 새로운 직무 역량 개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CPA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호스트 기업에서 앞으로 계속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이제 H비자, 취업 비자가 되겠죠. 그런 취업 비자로 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학생들도 지금 인턴십조차 참여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이다 보면 그냥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급 포지션,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 포지션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미국계 기업으로 해서 100% 미국계 기업이고 이제 대신에 무급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분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것과 같이 현지 취업 기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희망 지역에서 CPA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CPA 인트락스 센터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카고 이 세 군데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만 CPA가 가능합니다. 오전에 수업을 들으시고 오후에 인턴십을 가시게 되려면 아무래도 센터 주변에서 인턴십 기업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인턴십 매칭할 경우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활용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생 한 2학년 정도부터 4학년 조금 되시기 전까지 내지는 4학년이신데 휴학을 하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국에서의 경력을 먼저 쌓으신 분들이 CPA로 가시게 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현지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인턴십을 시작을 하게 되는 나이가 보통 20살, 만 20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PA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데이트, 수강 가능 일자가 있는데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거 왼쪽에 있는 스타트 데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2월 달에는 2일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CPA 프로그램 준비 기간, 그 대비 기간 동안이 이제 최초 4주이기 때문에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나머지 5주차부터는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오후에 이제 이런 일렉티브 코스 대신에 대체하여 인턴십을 진행하시게 되는 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2014년 스타트 데이트가 있는데요. 1월 6일, 6월 10일부터 쭉 해서 11월 10일, 12월 8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월요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PA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렉티브 코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비 기간에 진행되는 그런 선택 수업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CPA 준비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1대1 코칭해드린다는 것,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촬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기기들을 활용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미국식 기업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에서 인사하는 법, 전화를 받는 법, 이런 사소한 응대 방법까지 저희가 일일이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 또 미국계 기업과 인턴십을 하시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디네이터와의 1대1 상담 부분은 바로 호스트 기업과의 매칭을 위한 부분입니다. 매칭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일단 본인의 전공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가시고 싶으신 업종,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되겠죠. 그쪽을 먼저 살펴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시기에 가능한 아마 TO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기업이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TO가 나는 회사들이 5개다라고 한다면 그 5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스트 기업 리스트를 제공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초 4주 동안의 대비 기간을 통해서 매칭을 들어가고 또 이제 될 때까지 본인 인턴십이 확실히 매칭이 될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서 확실하게 되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턴십을 시작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 CPA 참여 기업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역별 호스트 기업 리스트는 아래 제가 그냥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마케팅이랑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non-profit, hospitality, tourism, sales, information, technology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카고를 한번 볼게요. 시카고는 지금 American Cancer Society 지금 의료 분야로도 있고 이제 그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료 치료나 이런 부분을 돕는다기보다는 약간 리셉션이나 이런 업무 보조의 역할로서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의료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지 대학생들, 의대생들 한 3학년부터에서야 인턴십이나 이런 부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시카고 시청, 그 다음에 콜로니즈라고 하는 기업의 마케팅, 그 다음에 드레이크 호텔 같은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도 저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인턴십 진행하는 그 기업들 중에 호텔 인턴십이라고 저희가 분야를 따로 빼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사업부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인턴십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텔 쪽이나 호스피탈리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헤이스 같은 non-profit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직무가 가능하시겠죠. 마케팅, IT, 굉장히 다양한 총무나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본인이 업종을 못 정하고 계신다면 non-profit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PDF 파일로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 스케줄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 양식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두 가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엔 새롭게 언리미티드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기존에 아카데믹 엑설런스 패키지라고 했던 그 패키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요. 지금 12주, 24주, 36, 48주 이 패키지 가격이 아래에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카데믹 엑설런스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레슨을 총 4회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주 패키지로 하시게 되면 그 12주 동안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는 그 강사한테서 이제 프라이빗 레슨, 개인 레슨을 총 4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상 거기에 대한 문의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빼고 가격을 조금 더 저희가 더 많은 할인을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번 언리미티드 패키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피, 머티리얼스 피, 그 다음에 모든 인트락스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프리퍼레이션 액티비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비 기간에 진행되는 일렉티브 코스, 그 다음에 그 호스트 기업에 매칭이 되려면 이제 주당 100불씩의 저희 그 코디네이션 피가 나가는데 그 플레이스먼트 피도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 스케줄이라고 나와 있죠. 스탠다드, 인텐시브, 슈퍼, 20레슨, 25레슨, 30레슨 모두 다 수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패키지로 들으셨을 때 항상 좋은 점은 현지에서 변경을 갑자기 원하시더라도 변경비가 원래 100불이 차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차지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위클리 익스텐션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게 주당 370불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패키지로 13주를 원하셨을 때 13주 패키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2주 가격에다가 단일 프로그램에서 또 한 주 이렇게 또 추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할인 가격 또 다시 계산하시고 이러셨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이 이거는 이제 모두 포함된 가격에다가 20% 정도 할인이 된 패키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13주를 원하시면 12주 프로그램 4,395불 플러스 위클리 익스텐션 프라이스를 주당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13주 원하신다면 4,395불에 370불을 더해 주시게 되면 그 13주 차에도 모든 체인지 피 웨이브 되시고 이제 각종 머티리얼스 피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게 되니까요. 조금 더 학비 산정이 쉬우실 겁니다. 패키지 가격을 계산하는 것 말고 이제 단일 학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실 텐데 CPA는 조금 복잡하죠.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일단 1주에서 4주 동안은 진행되는 인텐시브 스케줄의 수업 비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 비용 곱하기 주수 더하기 5주에서 12주차 그러니까 총 8주 동안의 스탠다드 수업 비용과 그리고 CPA 기업 매칭 비용인 주당 100불 이 부분을 같이 더해서 거기에다가 8주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가격들, 등록비, 교재비, 숙박비, I-20 발송비, 그러니까 페덱스비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이 합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014년 지금 튜이션의 피스를 한번 직접 보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리미티드 패키지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13주나 15주나 이런 부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주당 370불씩 다시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단일 학비를 계산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미니멈으로 12주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텐시브 스케줄, 25레슨 스케줄에 370불 이거를 4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스탠다드로 320불 곱하기 8주. 왜냐면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CPA 플레이스먼트 피. 지금 여기 커리어 프리퍼레이션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당 1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정도 하면은 800불이 되겠죠. 그래서 800불을 같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스튜던트 테스티모니얼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이 여학생은 타이완에서 왔고요. 보시게 되면 샌프란에 있는 모서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리셉션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여기는 이제 프랑스인 여학생인데
이분은 수업 분석을 통해서 하는 수업 분석 같은 그런 기업 분석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고 이제 저희 인트락스 본사에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원래는 좀 업무 경력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미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가 오신 경력자 분인데 조금 더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경험하고 싶으셔서 오셨고 이분은 이제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는 파이낸셜 기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요즘에 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비자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비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학생 비자 하실 때 최소 4주 등록 이상이셔야 되고 여권 스캔본 필요하시고 재정 증명 보증서 그다음에 저희 레슨은 모든 레슨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가끔가다 그 스케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 스케줄 중에 저희가 한 레슨당 45분으로 계산이 되고 또 20레슨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법정 수업 시간보다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 수업 시간보다, 그러니까 그 분수보다 레슨 수를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다면 이미 사전에 저희 어학연수 기관으로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단지 여행 비자로 오시거나 아니면 비자 그러니까 면제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20레슨으로만 가능하세요. 스탠다드로 최대 12주까지만 가능하시다는 그런 부분들 좀 명시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지난번에 한번 저희 쪽에서 비자 인터뷰를 대신해서 진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밝지 않은 표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약간의 태도 같은 문제 그런 문제하고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도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터뷰를 학생분들께 팁을 드리지만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게 답변을 하되 불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턴십이기 때문에 이 학생분들을 보통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말을 안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턴십이 아니라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통역관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불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고 또 이제 인트락스하고 본인이 인트락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수업을 선택하신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네가 귀국할 일정이 있느냐든지 그런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학연수 후에 귀국해서 배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지는 않으시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이제 영사관이 봤을 때 이 친구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친구구나라는 인식이 든다고 합니다. 이 영사관들은 영사관실에 들어가게 되면 벽면에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모든 그 비자 인터뷰이들은 미국에 정착할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시려면 이제 좀 밝은 인상과 꼭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항상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말들은 오히려 영상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친척이나 지인이 있어서 미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친구가 미국에 눌러 앉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 경험이나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거는 그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한다면 영사관이 오히려 한국에서도 영어 충분히 공부하는데
한국에 시험 대리반들 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데서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재정 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사소한 태도나 답변 유형들을 살펴보시고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비자 거절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